안녕하세요. 더 행복한 충남 영상소식 아나운서 차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달걀. 앞으로는 달걀을 구매할 때 껍데기에 찍혀있는 난각 표시로 달걀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충남도는 달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의 표시 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생산자 고유 번호를 시작으로 사육환경 번호, 산란일자 표시도 의무화됐는데요.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각 표시는 기존 생산농가와 사육환경 번호 6자리에서 산란일이 추가된 10자리로 변경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산란일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을 뜻하며 예를 들면 2월 26일에 산란일이면 0226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생산자 고유 번호란 가축 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번호를 말합니다. 사육 환경에 따라 숫자로 구분되며 1번 방사사육, 2번 축산의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 4번 기존 케이지로 표시됩니다. 개정된 난각 표시 위반 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일반 마트에서도 새롭게 난각 표시된 달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달걀 도소매점 등 전국 각지에 새롭게 난각이 표시된 달걀이 유통되며 소비자들은 10자리의 달걀 정보로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껍질에 산란 일자나 어떤 농장에서 컸는지 그런 거 날짜까지 이렇게 찍혀서 나온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올해 4월 25일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업 의무화도 시행합니다. 식용란은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 처리, 보관, 운반 및 판매된 달걀을 말하는데요. 알 가공업,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달걀이 아닌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법 제21조에 따라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 포장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1일부터는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출입구,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농장이 이를 관리하고 영상 기록을 보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건강한 충청남도를 만듭니다. 달걀 표시 방법 개선으로 먹을거리 복지 실현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아우네 만세운동에 가담해 갖은 고문 끝에 18살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 3.1운동의 꽃으로 불리며 온 국민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있었지만 정작 서운 등급은 3등급인 독립장에 머물렀는데요.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서운하기로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서운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 서운 상향이 발표된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 열사의 숭고한 정신이 세계평화 정신으로 승화되고 민족사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부터 민족 정신을 정립하고 민족적 단계를 이끌어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유관순 열사 서운 등급 상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는데요. 충남도와 15개 시장, 군수, 충남도 의회는 유관순 열사의 서운 등급 상향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정부를 찾아 당위성을 설명하고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마침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서운 상향이라는 결과를 일궈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인물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 백야 김좌진 장군 등 많은 역사 인물들의 고장인데요. 오늘은 선조들의 항일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곳은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1879년 8월 29일 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죠.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의 대표인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한국 불교계의 분열을 막고자 힘쓴 승려이자 저항적 민족 시인,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럼 한용운 선생님은 어렸을 땐 어떤 분이셨나요? 예, 어려서부터 총명해요. 그래서 이 집을 신동이네 집이라고 그래요. 6살 때부터 이제 서당에 가서 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용운 선생은 선비 가문에서 태어나 9살에 물리를 통달했고 설악산 오세암에 출가해 1905년 백담사에서 득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생가 옆에는 2007년에 개관한 만해 문학체험관이 있습니다. 한용운 선생의 생애와 철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불교를 통한 언론, 교육 활동을 한 한용운 선생은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한국 불교를 일본에 귀속시키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후 3.1운동을 주도하며 민족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추가 보완하기도 했는데요. 88편의 시를 모아서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집을 발간하셨죠. 추록 후에는 저항문학에 앞장서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를 주도했습니다. 어떤 절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절이 아니고 만해 선생님의 영정이 무엇인가 있는 사당이죠, 사당. 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일생 동안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만해 한용운 선생의 넋을 기려봅니다. 홍성군 갈산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좌진 장군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이셨나요? 굉장히 배려심이 강했고 진취적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자기 아래 노비들과 한 약속을 꼭 지켰던. 김좌진 장군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5살 때 자신의 집 노비들을 해방해주고 자기 소유의 토지를 모두 나눠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가 오른쪽에는 김좌진 장군의 인생 여정과 업적이 소상히 전시된 백야기념관이 있는데요. 신문학을 배워야 일제에 맞설 수 있다는 일념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에 힘을 쓴 김좌진 장군. 그는 99칸의 대궐집을 학교 교실로 개조해서 민중계몽에 힘을 쏟았습니다. 청산리 전투는요, 1920년 10월 21일에서 26일까지 5일 동안 벌어진 전투를 말하는데요. 일제의 국권이 피탈되자 무장 독립운동에 선봉에 선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은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적 갈등에 대항했는데요. 김좌진 장군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항일 정신을 불태웠지요.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돕는다는 신조를 지녔던 영웅호걸 김좌진 장군. 이곳 생가지에서 그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되새겨봤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억압의 그늘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주국권을 위해 천지를 진동했던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1919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역사인물 고장 홍성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